무한도전에서 김연아 씨를 뵙고 그게 한 6년, 7년 됐나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야, 이게 그 처음 뵌 게 그게 고등학교 때였나요?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우리 빙수 날려준 게 네. 고등학교 1학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뵙고. 아니 일단 뭐 무엇보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크게 뭐 바쁘지 않게 이제 일 있으면 하고 네. 또 뭐 쉴 땐 쉬고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네, 평범하게 그렇게 지내고 지내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못 본 사이에 우리 또 김연아 씨가 이렇게 또 결혼도 하시고 늦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아유 축하드리는 감사합니다.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I know you got a heart that's undecided, just like mine. It takes its sweet time. 세월이 흘러서 아니 네. 그러니까요. 이런 날도 왔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참 그리고 지난번에 남편분도 저희 방송에 네. 나오신 거 어떻게 보셨어요? 모니터하셨습니까? 당연히 네, 모니터링을 했죠. 어땠어요? 일단 이제 굉장히 또 좋은 프로그램에 네. 또 이제 포레스텔라를 또 많은 분들께 알리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저도 이제 섭외가 왔다 해서 너무 네. 좋아했고 네. 또 굉장히 멋진 분들인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저도 좋았어요? 기분 좋고 그때 우림 씨 저기 새빙 쳤어요. 예, 되게. 네. 오, 잘한다. 안 그래도 가기 전에 왠지 그걸 시킬 것 같다고 네.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면 해야지 뭐 어떡해. 역시 네. 뭐 변하지 않네요. 아. 네, 뭐 시키면 해야지. 뭐. 예. 어떡해. 열심히 추더라고요. 선수 생활을 얼마나 한 거죠? 1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몇 살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7살 때 네, 유치원생일 때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소치 올림픽까지. 야, 18년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좀 보통 그 은퇴를 할 때 그 섭섭함이 좀 컸습니까? 해방감이 좀 더 컸나요? 섭섭함 없었어요. 그냥 해방감만 있었어요. 요만큼의 섭섭함도 네, 없이. 전혀. 아니 그래도 뭔가 와. 마지막으로 떠날 때 아니 그 이제 내가 이제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만큼도.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게 제가 이제 밴쿠버 올림픽에서 만약에 은퇴를 했으면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4년을 더 했죠. 사실 이제 여자 피겨 선수가 특히나 이제 챔피언을 한번 했는데 두 번째 올림픽을 나간다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이고 제가 그때 소치 올림픽 나갔을 때도 그 선수들 중에 고령에 속했거든요. 그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 아니었습니까? 24살 뭐 이랬을 거예요. 네. 피겨 쪽에서는 좀 그쵸. 네. 이제 보통 10대 후반 뭐 18 이때부터 길게 해야 20 초반? 한두 살?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이제 활동하다 보면 더 기술이 늘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10대 이제 후반만 돼도 노화라고 하는데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뭐 유연성, 근력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지금 보기보다 많은 체력을 요하는 종목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그 빙판에서 계속해서 스케이팅을 하면서 그 고난이도의 기술과 그렇죠. 와. 체력 소모가 엄청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밑에 젊은 선수들이 워낙 잘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아마 그 선수들의 파워를 따라가자는 게 힘들죠. 네. 어쨌든 이런 좀 뭐 모든 것들이 좀 많은 분들의 화제가 되고 이 궁금함을 자아내는데 일단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그 하루 일과를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진짜 뭐 없어서 좀 되게 늦게 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한 서너 시, 서너 시. 서너 시 막. 그럼 보통 기상 시간 좀 대충 11시? 예상해 보면 한 12시? 12시? 12시. 그죠? 네, 막 12시.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제 점심 먹을 때 일어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긴 한데 이제 이게 이제 리듬이 이렇게 언제부턴가 정해져서 그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 자꾸 그럴 수 되죠. 있죠. 그죠. 일단 그러면 아침 일어나면은 좀 그 상황에서 뭐 본인의 루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커피를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공복으로 그냥 뭐 가볍게 좀 뭐 지나간다든가. 뭐 간단하게 뭐 빵 같은 거 먹을 때도 있고 뭐 밥 먹을 때도 있고 사실은 김연아 씨가 선수 시절에는 정말 타이트하게 그렇지.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또 빵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으니 빵을 그렇게 좋아해서요. 차라리 빵을 안 좋아했으면 이제
막 그런 식이요법 할 때 안 힘들 텐데. 지금은 좀 맘 놓고 빵을 드시는지도 궁금하고. 빵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요? 예전에는 못 먹게 하면 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싶고 신기해. 하잖아요. 아, 그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런 뭐 밀가루 음식이나 뭐 튀김 음식이나 그런 흔히 우리가 아는 살찌는 음식을 잘 못 먹다 보니까 괜히 더 먹고 싶고. 아, 맞아요. 라면 뭐 이런 거. 선수 시절에 알긴 알았어요, 그 라면의 맛을. 그래서 음. 알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진짜 근데 그 냄새 못 참잖아요. 저 너무 라면 좋죠.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엄마랑 얘기할 때 엄마는 얼마나 그 먹고 싶겠어요, 라면이.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사는데 체중 조절하니까 냄새가 나면 안 돼. 네, 그래서 막 몰래 먹었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몰래가 안 되는데 라면은 방에서 막 맛있겠다 이러고 막 그렇게 지냈었죠. 근데 이제는 뭐 먹어도 마음껏 되니까. 이제 네. 먹어도 돼요. 종류별로 막 다 근데 사서. 뭐 이 야식을 한 번도 안 먹었다. 이런 얘기가 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네. 무릎팍도사였는데 네. 그때 이제 고민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고민이 뭐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냥 이제 야식.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니 얘기는 들어봤지만 얘기는 야식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저희는 선수니까. 그럼 밤에 자야 되고 이제 체중 관리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은퇴하니까 밤늦게 먹어도 뭐. 근데 관리는 그래도 좀 해야죠. 해야 되다 보니 해야죠. 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오늘은 좀 괜찮을까 해서 어. 밤늦게 뭐 시켜 먹든 집에서 뭘 간단히 먹든 할 때 있긴 하죠. 그나마 야식이 맛있거든요. 야식 먹고 바로 잠들 때가 정말 좋아요. 근데 뭐 저도 먹고 잠들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뭐 피자나 뭐 치킨이나 이런 거 맥주랑 해서 먹고 안 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잠들면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근데 저도 야식이 왜 야식 하나 했는데 TV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밤늦게 뭐 시켜 먹거나 하는 네. 게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야식을 먹는다고 하는구나 막 그런.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그거에 최근에 한 번 또 빠지면은 그 시간에 그 진짜 야식이 저희는 그 평소에 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이제 누워 있다라는 표현으로 좀 부족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자빠져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연아 씨는 좀 집에서 좀 어떻게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집순이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네, 근데요. 뭔가 점점 집순이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점점 귀찮아지고 음. 저는 이제 MBTI로 따지면 E인데 그러세요? 뭔가 점점 아이가 된다 막 그런 얘기 최근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그 장미란 교수님은 이제 요즘도 스트레스가 좀 생기면 밥에를 드신다고 하는데 우리 요즘 운동 하십니까? 저는 운동이라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의 운동을 하긴 해요. 근데 저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는 좀 자세 이런 것도 이제 운동을 하다가 맞아. 안 하다 하니까. 보니까 뭐 핸드폰도 많이 보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목이나 어깨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야겠다. 치료 목적으로 한번 가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오래 하다가 이제 좀 그래도 운동다운 운동을 이제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를 하시고 막 운동을 진짜 막 10년 넘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진짜 다 그래 운동 진짜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진짜 그 정도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약간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뭐예요? 저는 운동을 막 질려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꼴도 보기 싫다가 있고 안 하면 막 약간 몸이 막 근질근질. 네, 근질근질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꼴도 보기 싫은 쪽인데 이제는 약간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생존을 위해서 위해. 막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아. 딱 살 정도만. 그 진짜 근데 실제로 나는 어느 정도 이해. 왜냐면 내가 모든 걸 그냥 다 쏟았으니까 떠날 때 요만큼의 아쉬움이 없는 건데 그 정도로 꼴 보기 싫었어요. 총량을 저는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게 개인 운동, 뭐 이제 각자 하시는 운동 있으면 스스로 타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저께는 15개를 했지만 오늘은 오케이. 내가 횟수를 10개 했다. 뭐 줄일 수 근데 있어. 오늘은 10개지만 운동 질이 훨씬 좋았어. 좋았어. 내 스스로 타협을 하면서 하거든요. 합리화를 해. 근데 내가 이제 프로의 세계, 그러니까 운동이 나의 직업이 되면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거는 뭐 취미가 아니고 이건 일이다 보니까 여러 막 부담도 되고 압박도 되고 정신적인 것까지 같이 오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지쳤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게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선수할 때도 체력이 늘 문제였고 그거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거가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막 마지막에는 소원이 나는 숨을 안 찼으면 좋겠어. 살면서 그냥 숨 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숨이 안 차는 게 소원이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운동 같이 해주시는 분이 숨 좀 차야 된다고 심장 좀 뛰어야 된다고 열을 좀 올리셔야 된다고. 네. 심장이 안 뛰니까 자꾸 뭐 그리고 수족냉증 네, 있고 막 진짜 수족냉증. 진짜 아 이게 네, 와. 그런 게 혈액순환이 중요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그래서 저도 막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자꾸 문제가 드러나니까 갑자기 러닝 워킹 머신 예, 예. 그걸 샀어요 집에. 진짜요? 걷기라도 해야겠다. 너무 잘 안 걸으니까. 아 그래요?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게 그래도 대표 선수로 그렇게 운동을 20년 가까이를 하신 분이 이 정도로 그냥 운동을 너무 다. 대표 선수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포디움이 모든 대회에서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인에 입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년의 피겨 역사상 김연아 선수가 처음. 네, 뭐. 아니 근데 에이 왜요? 아니 이게 지금 역사 아닙니까? 레전드 이거 지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제가 이거를 알라스카 가서 봤어요. 무한도전 그 김상덕 씨를 찾으러 알라스카에서. 아 네네. 야 그거를 짬내 가지고 보는데 야 그때 그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 성공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그 좋은지 전율. 어우 막 박수 치고 막. 예. 그냥 김연아 씨는 가만히 계세요. 저희들끼리는 네. 좀 감동하고 잠시 나가 우리끼리 막 있어요. 정보 그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할 우리에게는 테니까. 레전드예요. 야. 아니 이게 이게 올포디움이라는 이런 대기록을 세우면 뭐 이렇게 뭐 트로피 같은 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근데 그런 모든 포디움 위에 들었다라는 것도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거를 뭐 저희가 그냥 이번 경기 끝났으면 다음 시합, 이거 끝나면 다음 시합, 맞아. 이번 시즌 끝나면 다음 시즌 이렇게 사니까 그건 거에 사실 어떤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안 않으시죠? 해요. 예. 그것도 저도 뭐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렇구나 사실은 하고 트로피 모아놓은 이런 뭐 방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모아는 놨죠. 근데 이제 막 방을 만들진 않았고 제가 그냥 성격이 그런지 그런 거를 막 전시해놓고 막 별로 싫더라고요. 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살 때는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그쵸. 좋아하시니까 네,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 후에는 막 엄마는 이제 막 그런 거 해놔야지 뭐 했는데 싫다고 그래서 그냥 다 이제 잘 넣어서 넣어놨죠. 네. 그거 다 넣어놓으셨구나. 근데 사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뭐 어릴 때인데 이제 인터뷰에서 뭐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 보고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금메달 말달이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근데 진짜 이게 스포츠는 좀 밖에서 보면 워낙 결과가 막 화려하고 막 드라마틱해 보이는데 사실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막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처럼 막 이러려고 했지 막 사실 그런 생각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막 의미를 막 부여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예, 이건 계속 앞에 일이 앞둔 있으니까.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거고. 직장인 분들처럼 뭐 큰 뭐 프로젝트든지 뭔지 그걸 끝나면. 하시면 그냥 또 가시잖아요. 다음 다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사실 뭔가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뭐 김연아 씨의 이런 좀 무덤덤함이라고 그런 것 할까요? 같아요. 시루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이게 중요한 경기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좀 발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좀 그죠? 스포츠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라고 막 무슨 외부 영향을 1도 안 받고 막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지만 좀 덜 받고 제가 갈 길만 이제 가는 그런 게 좀 약간 단순한 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좀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됐던 것 충분히 같기도 그럴 수 있죠. 집 근처에 이제 스케이트 특강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피겨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코치님께서 권유를 하셨다고 그래요. 선수로의 어떤
예.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어릴 때 뭐 스케이팅도 그냥 뭐 취미지만 놀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스케이팅도 많이 하고 하셨다 해서 이제 관심이 일단 부모님이 있으셨고 집 근처에 이제 과천 시민회관에 이제 링크장이 새로 생겨서 있었죠, 과천에. 놀러 갔다가 이제 그런 선수들 하는 거 보고 그냥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막 몸을 막 겁 없이 얼음 위에 막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프 이런 거를 겁 없이 그냥 막 하니까 이제 선수로 권유를 어머니한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어떻습니까? 본인은 이제 그 당시 코치님은 이제 겁 없이 몸을 날렸다 했는데 실제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그런 겁이 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땠어요? 겁이라게 뭐 여러 가지 겁이 있지만 막 이렇게 뭐 저 놀이기구 이런 거 잘 타거든요. 뭐 어떻게 비슷하잖아요. 이제 네. 어린 나이에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신고 이렇게 막 점프를 하는 게 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네. 기억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몸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좀 피겨를 정말 좀 꽤 하는구나. 피겨와 맞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건 좀 언제쯤인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좀 기술적으로 빨리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실력이 느는 걸 보고 좀 소질이 있나 뭐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냥 하는 거거든. 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는데 어쨌건 이제 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1등을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도 인정을 받는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선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이때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15살. 네. 사실 우리나라가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약간 피겨의 불모지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당시 피겨 선수가 국내에 100여 명이 안 됐고 이 전용 빈상장은 제대로 없었던. 그래서 그 당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롯데 월드 거기 그 빈상장 오시는 분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이제 훈련을 거기서 했다고. 그래요. 이게 네. 피겨 전용 빙상장이라는 것도 사실 없죠. 굉장히 어려운 한국에서 그렇게 생기긴 어렵고 일단 빙상장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게 롯월드에서 제 경우에 11시, 1시 대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관을 하는 거예요, 랭크장에. 보통 그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롯드가 다 닫은 다음에 뭐 집에 오면 뭐 2시, 뭐 3시 막 이러고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마지막 피니시 때 그 김연아 씨 표정. 야 예.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이거였나?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딱 째려볼 때. 당시 이제 이 죽음의 무도는 뭐 진짜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거를 가지고 패러디가 네, 많이 했어요. 뭐 굉장했어요. 우리 혜리 잘한다. 김연아보다 더 잘하는데. 저는 그때 웃겼던 게 제 포즈는 팔이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가수분이 이런 걸 예, 봤어요. 아이비 씨가. 네, 그죠. 유혹의 자꾸 소나타. 헷갈리시다면 이걸로 우리가 또 그런 게 있네. 네,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검증을 제대로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꼭 맞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게 좋아해 주셔서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한번 회자가 됐던 게 그 시즌의 첫 시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걸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장면이 좋아해 주실 줄은. 그리고 특별하게 뭐 거기서 이런 표정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막 카메라 워크도 너무 좋았고 짠 하면서 이제 제가 확 돌아보면서 해가지고 그때 너무 이제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부터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계속. 네, 그때만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늘 궁금한데 그 피겨 선수들은 그렇게 회전을 많이 하는데 안 어지럽습니까? 스핀 같이 계속 이렇게 도는 거는 어지럽긴 하죠. 근데 금방 돌아오는데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겠죠. 저도 그냥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냥 했는데 제가 이제 한동안 쉬다가 스핀을 하니까 멀미가 진짜로 멀미가 나더라고요. 진짜요? 진짜로. 신기하다. 이것도 또 그래서 그때 저도 이게 계속 해야 하다 되는 보면 거야. 이게 훈련이 돼서 이것도 감이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약간 그런 생각. 제가